안녕하세요. 주식 유치원 야너주의 김파고입니다. 오늘 영상 업로드가 조금 늦었는데요. 늦은 만큼 빠르게 오늘 공모주 실전반에서는 내일 25일부터 26일까지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와이더 플래닛 세 종목이 동시에 청약을 받는데 이 월요일 화요일에 어떻게 청약 전략을 세워나가야 할지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1월 마지막 주 25일에서 29일 공모주 청약 상장 일정 살펴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월요일 화요일에는 세 종목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레인보우 로보틱스, 와이더 플래닛이 청약을 받고 28일, 29일 목금에는 아이퀘스트가 청약을 받습니다. 또한 상장 일정으로는 27일 수요일이 선진뷰티 사이언스가 상장, 28일 목요일이 모비릭스, 시엔투스 성진이 상장, 29일 금요일이 핑거가 상장되니 해당 종목에 청약을 하신 분들은 잘 체크해 두셨다가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청약 일정에서 빨간색으로 적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아이퀘스트가 균등 배정을 적용하는 공모주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의 결론,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와이더 플래닛 세 종목은 청약 일정이 겹치는데 어떻게 청약 전략을 짜야 할까요? 저는 균등 배정은 최소한의 자금으로만 청약하고 남은 자금은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자금으로만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청약을 들어가서 균등 배정을 노릴 것이고 메인 자금으로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미래에셋대우와 대신증권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여전히 중복 청약이 가능한 균등 배정 공모주가 될 것이고,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코스피에 상장하는 공모 규모 4,900억의 대여급 IPO인데요. 과거 SK바이오팜, 빅히트, 카카오게임즈와 잠시 비교를 해보면 SK바이오팜이 공모 규모 9,600억, 빅히트 9,600억, 카카오게임즈 3,800억이었는데 각각 기관 경쟁률이 830대1, 1100대1, 1400대1이었고 상장일날 유통가능 물량이 20%, 30%, 30%였다가 나중에 의무 보유 확약이 추가되면서 더 줄어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기관 투자자의 경쟁률 820대1, 상장일 유통가능 물량 27%로 SK바이오팜과 비교했을 경우에 공모 규모는 작지만 기관 경쟁률, 상장일 유통가능 물량은 크게 뒤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와이더 플래닛,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니라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를 메인 청약 대상으로 선택했는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관의 수요 예측 결과를 공모주 청약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데요. 기관의 수요 예측 결과만 놓고 보았을 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제 우선 선호도 1등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균등 배정이 적용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많은 자금을 청약해도 균등 배정 주식을 제외한다면 경쟁률이 지나치게 높아질 것을 우려해서 저는 두 번째로 좋아 보이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에 제 공모주 청약 자금을 집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관의 수요 예측 결과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하나씩 살펴보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공모가 밴드의 상단으로 결정되었을 때 경쟁률이 820대1, 공모가 상단을 초과해서, 즉 이상이 아니라 초과해서 가격을 제시한 기관이 80%, 의무 보유 확약은 약 20%, 상장일 유통가능 물량은 27%였습니다. 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공모가 밴드 9,000원보다도 초과한 만원으로 공모가가 확정됐고 기관 경쟁률은 1,500대1에 육박했으며 기관이 수요 예측 당시 제시한 가격을 보면 무려 98%나 되는 기관이 공모가 상단이 9,000원보다도 높은 금액을 적어냈습니다. 또한 중소형주 IPO에서는 높은 수치인 20%나 넘게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했고 상장일 유통가능 물량은 39%입니다. 마지막으로 와이더 플래닛 역시 공모가 상단을 초과한 16,000원으로 확정이 됐고 경쟁률 또한 1450대1로 높았는데요. 공모가 상단을 초과하여 가격을 제시한 기관이 93%,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10%, 상장일 유통 가능한 물량은 56%였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레인보우 로보틱스, 와이더 플래닛의 청약 경쟁률을 예상해보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예상 증거금 30조 원에서 58조 원 정도가 모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3조 원, 와이더 플래닛은 1조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균등 배정이 적용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미래에셋대우와 대신증권이 주관을 하는데 균등 배정에 적용해야 하는 최소 수량이 13만 2,500주입니다. 미래에셋대우에는 6만 건, 대신증권에는 4만 건이 신청된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 균등 배정수는 미래에셋대우 3주, 대신증권은 4주가 됩니다. 만약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미래에셋대우로는 2조 원,
대신증권으로는 1조 원의 증거금이 모여 총 3조 원이 된다면 예상 경쟁률은 미래에셋대우 1500대 1, 대신증권은 750대 1이 예상됩니다. 반면 균등 배정이 적용되지 않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와 와이더 플래닛을 살펴보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삼성증권, KB증권이 주관하는데요. 공모가 32,000원에 공모금액 삼성증권 680억, KB증권 300억인데요. SK바이오팜에 몰렸던 증거금 30조 원이 몰린다고 가정하면 경쟁률은 600대 1, 카카오게임즈에 몰렸던 증거금 58조 원이 몰린다면 경쟁률은 약 1200대 1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와이더 플래닛의 경우 한국투자증권에서 단독 주관하는데요. 공모가 16,000원에 공모금액 32억인데 증거금이 1조 원이 몰린다면 경쟁률 600대 1, 증거금이 1.5조 원이 몰리면 경쟁률 약 1000대 1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레인보우 로보틱스, 와이더 플래닛의 최저 등급의 청약 한도와 최고 우대 등급의 청약 한도를 살펴보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공모 금액이 4,900억이나 되는 만큼 최저 등급의 청약 한도 역시 5억 원 또는 8억 원으로 매우 높았습니다. 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와이더 플래닛은 중소형주 공모주답게 최저 등급의 청약 한도가 미래대우, 대신증권 모두 6,500만원으로 낮았고 최고 우대 역시 1억 3천만원, 대신증권도 1억 3천만원이었고 한국투자의 와이더 플래닛은 더 낮아서 최저 등급의 청약 한도는 2,400만원, 최고 우대 등급의 청약 한도는 1억 4,40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 먼저 말씀드리면 야너주 영상은 청약, 권유 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판단임을 꼭 잊지 마세요. 본 영상은 청약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청약 권유 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은 투자자 본인의 판단하에 이루어지시기를 꼭 명심해주세요. 또한 영상에서 보여드린 예상 경쟁률 시뮬레이션, 예상 균등 배정 주식수 등은 여러 수치를 가정해서 예상했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에서 언급된 수치는 참고 사항으로만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균등 배정을 받기 위해서는 몇 주를 청약해야 할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0주만 청약해도 추가 납입 출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미래에셋대우와 대신증권에서 최소 균등 배정 수량이 13만 2,500주인데요. 예상 신청 건수가 3만에서 6만 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상되는 균등 배정 주식수는 약 5주에서 3주이기 때문에 청약 단위를 10주만 신청해도 증거금을 50%를 납부하기 때문에 5주까지는 추가 납입 출금 없이 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추가 납입 출금 동의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구독자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번에 솔루엠을 청약할 때 많은 분들이 추가 납입 출금 동의 버튼이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를 솔루엠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면 솔루엠 신청 당시 미래에셋대우의 신청 건수가 5만 5천 건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예상 균등 배정 주식수는 7주가 됨을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렸는데요. 만약 미래에셋대우의 최소 청약 주수인 10주만 신청을 했다면 공모가 17,000원에 10주를 곱한 다음 증거금률 50%를 곱해서 8만 5천 원만 증권사에 청약 증거금을 납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균등 배정으로 7주를 배정받게 된다면 혹은 비례 배정으로 추가 배정을 받게 된다면 17,000원에 7주를 곱해서 11만 9천원이 납입돼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미 납부한 8만 5천원보다도 더 큰 금액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11만 9천원에서 8만 5천원을 뺀 금액만큼을 증권사에 추가 납입해야 나에게 배정된 7주를 모두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공모주 신청할 때 추가 납입 출금에 동의를 신청하셨다면 청약 마감일 이익 영업일에 오후 4시 이후 일괄적으로 자동 출금이 돼서 추가 배정이 된다고 증권사에서 안내를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출금 가능 금액 부족 시에는 추가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의 전제는 역시 내가 납입했던 증거금 대비해서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을 때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추가 납입을 하기 귀찮다면 예상 균등 배정수가 6주 이상이 되거나 내가 균등 플러스 비례 배정으로 6주 이상 받게 될 거라고 예상될 때에는 공모주 청약을 10주가 아니라 20주를 신청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은 1월 마지막 주 월요일, 화요일 세 종목이 겹칠 때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와이더 플래닛의 청약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하는지 다뤄보는 영상이었습니다. 야너주 구독자분들도 모두 잘 판단하셔서 청약 결정 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역시 야너주 채널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영상 좋아요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